창조 하나만 가지고도 14개 이 노동조합이 파괴가 됐는데 증거를 찾지 못했다라는 답변을 하는 그런 참 고용부 장관이 계시다는 게 저로서는 굉장히 우려스럽고 그런 분께 제가 자료를 보여드려야 되는지조차도 참 점점 더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리는 자료 일부에 사실은 이게 고용부가 연루되고 직접 연루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있습니다. 회사는 근본 특별근로감독의 실시에 대하여 관할지청인 천안지청은 물론이고 고용노동부 본부의 비선으로 도대체 비선이 누굴까요? 혹시 저기 계시는 분들 중에는 없을까요? 이런 의문이 자연스럽게 들지 않겠습니까? 총선과 대선, 노동정책의 변화 등 영향으로 노사관계가 불안해질 것이 예상되고 있어서 대책을 수립하고자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어쨌든 이런 협력사 사장단회의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이 쉽게 들어오더군요. 유현석 이사께서는 부인한 유성기업 쟁의대책 조직도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저렇게 기업별 노조를 만들겠다라고 전략회의까지를 하고 아주 프로세스까지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게 노동자들끼리 연대만 하면 되는 문제인지 전 묻고 싶습니다. 우선 7월 6일 전략회의를 보시면 조합활동 정상화 선포식을 하라. 이 문구도 회사가 기존의 선무활동 등을 중단하고 선무활동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후 행사에 집중하여 복귀하진 조합원들에 대한 심리적 박탈감을 증폭시켜라. 그 플랜카드 문구입니다. 우리가 익히 보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정치노조 안 되고 조합원 노조 되고 심지어는 선언문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선언문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결품 사태를 볼모로 회사를 위협하여 우리 익속만 챙겨왔고 상급단체의 지시에 따라 각종 정치투쟁을 선봉에 서 있으며 이게 제2노조의 선언문입니다. 선언문을 이렇게 만들어라고 예시하는 겁니다. 유성기업은 관리자들을 이 제2노조에 참여시켰습니다. 전략회의를 보면 관리직 사원들의 집회 역시 대외적인 효과를 위한 것인가 이런 플랜카드를 해라. 그래서 회사가 사라지면 일자리도 사라진다. 굉장히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 정치투쟁 일삼는 유성지의 외부 세력 이제 그만 떠나주소. 절망만을 안겨주는 불법행위 중단하라. 회사 고통 외면하는 외부 세력 물러가라. 이런 플랜카드나 피켓 문구를 아예 예시를 해주는 조합원 가입원서와 탈퇴서의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라. 제2노조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아예 이런 걸 써줍니다. 상단에 보시면 전부 손으로 쓰도록 하고 양식은 아예 다르게 해라. 탈퇴원, 탈퇴서, 탈퇴통지, 노동조합 탈퇴서, 노동조합 탈퇴원, 노동조합 탈퇴통지 등등으로 개별 다 다르게 해라. 라고 예시를 하고요. 심지어 이게 유성기업 그러니까 제2노조를 만들었음에도 당시에 과반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아주 시뮬레이션을 하는 예입니다. 저 시뮬레이션 잘 안 보이시는데 이런 겁니다. 직급별 노조 가입 여부를 달리할 경우 제2노조가 과반을 초과할 거냐. 그래서 첫 번째가 이겁니다. 관리직 사원 전체를 가입시키면 과반 초과. 아주 구체적인 숫자까지 나와 있습니다. 1월 6일자. 이걸 보시면 회사는 유성노조 조합원의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접근하였기 때문에 이게 금속노조, 향후 회사의 조직적 가입 권유 행위를 의심케 할 만한 행동들이 지회에 의해 확인되지 않도록 활동에 주의하고 압수수색에 대비하여 관련 내용 일체를 폐기하고 파일은 분리하여 공장 밖에 별도 보관토록 한다라는 아주 구체적인 지시를. 그래서 전 지금도 확신합니다. 유성과 창조의 모든 자료들은 지금 폐기되고 있을 겁니다. 아예 컴퓨터 같은 건 없애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고용부가 손을 놔두고 있었고 경찰청도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헌법과 노동법에 노동상권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노동권이 철저하게 유린되어 왔습니다. 이것을 일개 의원실에 꽤 어렵긴 했지만 확인하는 거예요. 정부는 그동안 단 한 번도 증거를 못 써봤다. 이게 고용부 장관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도 심상정 의원님의 제안에 따라서
보여주시죠. 보통의 경우 적어도 노조 설립은 노동자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상교 컨설팅이 기업별 노조를 이렇게 설립까지 해주는 아주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이런 서비스까지 해주고 한 6억에서 7억 지금 확인된 것만으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제가 계속 고용부가 매우 의심스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이런 겁니다. 2011년 6월 16일 조합원 업무복귀 관련 전략회의를 보시면 이 사전에 독립노조, 이게 기업별 노조입니다. 노조 설립과 함께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을 교부받기 위해서 사전에 달성구청 및 대구지청과 상황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함. 상황 공유하셨는지 누구였는지 확인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011년 6월 노동조합 설립 절차, 그 설립 절차에 따라서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기업별 노조 설립 계획을 총회 개최 전, 총회 개최 시 설립 신고시로 단계별로 나누어 수립을 했어요. 내용은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열람하십시오. 그래서 노조 설립 시 관련 사항으로 사전 접촉 때 아산시청 담당자에게 설립 신고서를 접수하고 3일 내에 신고증 교부될 수 있도록 사전 대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4월 28일자 컨설팅 제안서에 이게 일반적이라고 4월 28일자 컨설팅 제안 유성기업에만 한 게 아니라 본인이 했던 노조 모두에게 이런 거 기업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이런 걸 한다. 그래서 유성기업에서는 특히 주요 대외기관인 청와대, 국정원, 경찰청 본부, 노동부 본부 등에 대한 홍보활동에 주력하고 10억 원이나 과태료를 때려서 문제를 일으킨 대전지청을 좀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발표한 이런 이메일이나 명단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청문회 때 고용부 장관과 경찰청 및 모든 정부 관계자들에게 헌법과 노동법에 보장되어 있는 시민의 권리로서 노동권을 향후 지켜주실 것을, 그리고 향후 이런 노동권 유린 사안이 없도록 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만, 지난 5년간 그리고 본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무망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실은 국민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회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용부와 경찰청 및 모든 정부 관계기관 폭구를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특히 이런 익명의 제보처럼 국회 및 국회의원이 제대로 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고 스스로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고, 또한 이미 대선 후보가 3분이 계십니다. 특히 그중에 박근혜 후보께서 만약 동의만 해주신다면 저는 쌍용차 청문회나 혹은 이런 용역폭력 청문회가 단지 청문회로 끝나지 않고 이 나라의 미래를 새롭게 만드는 첫 발자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대답도 향후에 듣고 싶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